요즘 한국 문화 때문에 제 삶이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던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의 문화에 제가 이렇게 빠져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K-팝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을 보며 한심하게 생각했었던 제가 참 부끄럽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문화를 시시하게 여기던 미국인 대학생 엠마양의 사연입니다. 엠마양이 지금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다며 저희 아리랑 튜브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엠마양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리랑 튜브.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는 대학생 엠마라고 해요. LA는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고 미국 서부에서 제일 크고 인구가 많으며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예요. 미국 영화의 상징인 헐리우드가 위치해 있어서 문화적으로도 아주 다양하면서 매우 발달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헐리우드 영화를 매우 사랑하고 팝송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LA에서는 다양한 공연이나 축제도 아주 많아서 즐길 거리가 항상 가득했어요. 특히 저는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이고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아요. 해마다 다양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나와서 저를 즐겁게 해준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수준이 높다 보니 저 또한 미국 영화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나라의 영화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외국 영화들은 수준도 떨어지고 재미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음악 산업 또한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미국의 가수들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콘서트가 열리면 항상 표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미국 팝송을 들으며 자라왔고 그 매력에 푹 빠져 있었어요. 저는 이런 우수한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며 자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선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다른 나라 문화를 무시했었죠. 특히 아시아 문화에 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우리가 문화를 전파하는 나라들인데 그들이 발전해봤자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 동양인 여자애가 김치라는 음식을 싸온 적이 있었는데 냄새가 어찌나 역하던지 그 이후로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과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몇 명 있었어요. 중국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저에게 약간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중국인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아시아 문화에 대해 듣기 시작했고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기 전까진 아시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관심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처음 경험하는 아시아의 문화였기에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친구들과 중국 음식점에 간 적이 있었는데 비주얼도 좋고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한동안 중국 음식에 빠져 열심히 먹으러 다니고 인사법 같은 기본적인 중국어도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긴 한데 그 당시에는 중국 문화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고 전부인 줄 알았어요. 친구들이 중국이 아시아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오래된 역사를 가진 나라여서 주변에 있는 한국과 일본을 지배하기도 문화를 전파해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이 중국과 붙어 있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발전했다고 했어요. 저는 중국인 친구들의 말을 믿었고 중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는 개발도상국 수준의 나라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공고가 없어서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조건의 공고가 보였어요. 카페 알바였는데 급여와 시간대가 저와 잘 맞아서 급하게 연락을 하고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였더라고요. 시급과 조건만 보고 지원했는데 갑자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른 괜찮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었기에 일단 면접을 보러 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면접은 보러 갔지만 영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가서 저의 우려가 너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한인타운은 처음 가봤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도 매우 좋고 거리나 시설들이 깨끗해서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차이나타운처럼 화려하고 현란한 느낌보다는 차분하면서 안정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동양인들도 꽤 많았지만 관광을 온 외국인들도 아주 많은 게 이미 관광지로도 꽤 유명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카페에 들어섰는데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국 손님보다는 외국 손님들이 더 많은 게 신기하더라고요. 미리 연락을 하고 갔던 터라 남자 사장님께서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주 인상이 좋으시고 배려심이 많으셔서 너무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한국식 카페에 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처음이라고 하니 한국식 커피라며 말차라떼라는 걸 만들어주셨는데 고소하면서도 너무 맛있더라고요. 요즘 한류 열풍으로 한국식 카페가 인기가 아주 많고 평소 경험해보지 못한 한국식 메뉴로 인해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중국 친구들이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류 열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생각보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의 따뜻한 모습과 친절함에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해보기로 마음먹었고 사장님도 저를 잘 봐주셨는지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국 카페에서의 아르바이트가 시작되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메뉴들이 많아서 배우는데 시간도 걸리고 실수도 많았지만 김 사장님은 크게 혼내신 적도 없고 다들 처음엔 그럴 수 있다며 격려를 해주시면서 친절히 가르쳐 주셨어요. 사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인 직원들도 있었는데 다들 성격도 좋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보통 미국의 문화는 개인주의 적인 성향이 강해서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남의 일에는 무관심한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게 저 또한 너무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가 되면 김 사장님은 음료를 만들어 주시거나 집에서 만들었다며 음식 같은 걸 나눠주시곤 하셨어요. 이걸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하던데 참 따뜻한 문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을 그만두는 사람도 적고 오래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카페 아르바이트가 늘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동양인 여자 3명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저는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영어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얼핏 들리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는 걸로 보니 한국인 교포인 듯 했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정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지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주문한 음료를 들고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런데 주문한 음료를 보니 테이크아웃 잔에 담겨 있더라고요. 환경 문제 때문에 매장 안에서는 머그컵이나 텀블러 같은 다회용 컵만 사용이 가능하고 일회용 컵은 테이크아웃 할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말을 들은 한국인들은 제 말을 못 들은 척 무시를 해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한 여자가 저한테 막 소리를 치더라고요. 자기들도 편하게 마실 권리가 있고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막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언성이 높아지자 다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봐서 너무나 당황했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좋았던 이미지가 산산조각났기 때문이에요. 중국인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뻔뻔하고 염치가 없어서 어디서나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잠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김 사장님께서 오셨어요. 평소에는 엄청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막무가내인 손님들을 보면서 엄청 단호한 표정과 말투로 저희 직원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겠지만 손님들이 잘못한 부분으로 저희 직원에게 소리치는 건 아무리 손님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며 나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와중에도 알바생인 저를 배려해 주시는 사장님의 모습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잠시 대꾸하더니 사장님의 모습에 기가 놀렸는지 황급히 짐을 싸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단 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자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중국말로 욕을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중국인 친구들과 사귀면서 간단한 중국어도 배웠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어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중국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중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손님들이 나가자 다른 손님들께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황을 들은 손님들은 김 사장님께 당연한 일을 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날의 경험으로 저는 김 사장님의 멋진 모습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고 중국인들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이미 카페에서 중국인들이 민폐 행동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었고 밤에도 막 소리를 지르는 등 염치 없는 행동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깊게 알고 싶어졌어요. 지금까지 중국인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것들이 편견이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 편견들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한국이 크기와 인구는 작을 수 있지만 근성과 끈기로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루어냈고 중국에서는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 부를 정도로 예로부터 예의 바른 민족성을 가진 나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옛 역사 속에서는 중국도 한국을 인정했던 사실이 있는데 요즘 중국이 한국을 매도하는 걸 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들을수록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들더라고요. 5,000년이라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 속에서 아름답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반대로 중국에 대해 알아볼수록 친구들이 얘기했던 우수한 부분 중 잘못된 정보가 많았고 소수민족을 탄압하며 확장해온 부끄러운 역사가 많아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충격받았던 부분 중 하나는 중국 친구들이 K-팝도 중국 문화를 베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음악이었는데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의 제대로 된 문화가 없어서 그런지 남의 걸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K-팝이라는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새로운 매력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미국의 팝송을 매우 좋아하는데 한국의 K-팝은 뭔가 색다르면서도 새로운 매력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돌로 대표되는 K-팝은 퍼포먼스가 아주 뛰어나 듣는 재미뿐만 아니라 보는 재미까지 더해진 종합 예술이었어요. 그러다 한류 열풍의 중심에 있는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를 알게 되었어요. 의미를 모르고 들었었는데도 아주 감성적이면서 울림이 있는 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알고 보니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단순히 노래만 좋았던 게 아니라 가사의 내용 때문에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건을 추모하는 내용으로 만든 깊이가 있는 노래더라고요. K-팝이 단순히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작품성도 뛰어난 노래들도 많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높은 수준의 음악을 하기에 한류 열풍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한국에서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고 싶어서 연습을 하고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K-팝 댄스 학원도 많아지고 공연도 많이 하는 걸 보니 정말 그 인기가 실감되더라고요.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되어 저는 다시 중국인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K-팝에 대해 이야기할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좋은 음악도 많고 한데 왜 그런 노래를 듣냐며 따지듯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막상 들어보니 노래도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멋져서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중국인 친구들은 언성이 높아지더니 역사 속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고 중국이 문화를 전파해줘서 지금까지 발전했고 K-팝 같은 것도 중국 전통음악을 베껴서 만들었다고 몰아붙이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말에 동조를 했겠으나 지금은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상태라 친구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저를 가르치려 들어서 참다 못해 저도 따져 물었어요. 한국이 중국과 전쟁도 많이 하고 중국과 조공을 바치던 역사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것은 각자의 국가가 유지된 상황에서의 외교적인 행위였고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순 있었겠지만 전혀 다른 형태로 발전되어 온 상황에서 한국이 중국 문화를 베꼈다고 말하는 건 안 된다고 말하니 중국 친구들은 제대로 반박하질 못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단순하게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라고 배운 대로만 말하는 거였어요.
자존심이 세고 중화사상에 물들어 있던 친구들이라 제대로 된 반박은 못하고 화만 사시고 있었어요. 서로 간의 대화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중국인 친구들을 통해 올바른 역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나가고 좋은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방학이 끝나면서 평일 아르바이트는 못하게 되었지만 사장님의 부탁으로 주말에만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왔는데 민정이라는 한국인이었어요. 알고 보니 민정이가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같아서 저희는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민정이는 얼굴도 예쁜데 성격도 싹싹하고 아주 쾌활한 친구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수업 시간이 비슷해서 같이 점심도 먹고 자주 어울려 다녔어요. 민정이는 교환학생으로 오게 되었는데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민정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니 뭔가 애틋함 같은 게 생기면서 더욱 빨리 친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민정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LA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저도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을 좋아하게 되었던 터라 흔쾌히 승낙했어요. 유튜브로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공연 전날까지도 매우 설레더라고요. 공연 날이 다가와 민정이와 저는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공연장에 도착한 저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 앞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한류 열풍으로 K-팝이 인기가 많은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인기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공연장이 꽤 컸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매진이 되어서 암표가 팔릴 정도였어요. 공연장 앞에서는 K-팝 댄스를 추는 팬들도 있었고 가수를 응원하기 위한 응원봉과 옷을 맞춰 입은 사람들도 매우 많았어요. 미국에서 웬만큼 유명한 가수가 와야 이 정도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아이돌의 인기가 새삼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몇 시간의 공연이 몇 분처럼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공연이었어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소위 칼군무로 불리는 댄스를 보고 있자니 너무 멋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K-팝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계속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를 이상하게 봤던 친구들도 막상 노래를 들어보더니 그 매력에 금세 빠져버리더라고요. 하루는 민정이가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본인 자취방에 저를 초대해줬어요. 민정이가 저를 위해 한식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한식은 먹어보지 못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민정이가 요리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음식 중 만들 수 있는 몇 가지를 준비했다며 음식들을 내놓았어요. 음식이 색깔도 화려하고 다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붉은색 스튜 같은 걸 한 숟갈 먹어봤는데 새콤하면서도 진한 맛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민정이가 김치찌개라는 음식인데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밥에 살짝 비벼서 계란 후라이와 함께 먹으니 또 다른 맛이 나면서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김치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이 강해서 못 먹었었는데 이렇게 찌개로 해서 먹으니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불고기라는 걸 먹었는데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게 너무 맛있었어요. 스테이크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양념을 해서 이렇게 구워 먹으니 신세계였어요. 한국의 음식은 일반적인 제 상식을 깨는 그런 맛이었어요. 중국 친구들이 해줬던 음식은 기름이 너무 많고 향도 강해서 먹기가 힘들었었는데 민정이가 해준 음식은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다채로운 맛이 나는 게 너무 입에 잘 맞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한식이 건강식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냉동김밥은 구하기도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고 라면도 아주 인기가 많아요. 민정이가 해준 음식을 먹어보니 왜 인기가 있는지 바로 이해가 가더라고요. 민정이 덕에 한국 문화를 더욱 다양하게 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러던 와중에 민정이가 이번 학기가 끝나면 한국에 여행을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은 세 발에 피고 직접 한국에 가서 경험해보는 게 더욱 좋을 거라며 어차피 본인도 학기가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 직접 가이드도 해주고 집에 남는 방도 있어서 재워줄 수도 있다며 너무 친절하게 말해주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에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한국 여행을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첫 한국 여행인데 벌써부터 설레고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댓글로 한국에 가면 좋을 만한 곳과 맛있는 음식들 많이 알려주시면 여행 계획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빨리 한국에 가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엠마양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까지 관심 가져주고 좋아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한국에 오셔서 좋은 경험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후기도 꼭 알려주시면 구독자분들께도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양이 즐거운 여행할 수 있게 댓글로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리랑 튜브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랑 튜브